데이바이데이 이제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소개해주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성호 김영현입니다. 네. 그 아나운서님은 늘 방송을 하니까 또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클래식이 전공입니다. 아, 클래식 음악이 제 전공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아닙니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형이 그 음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대. 네, 성악 가려고. 네. 그 형님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파바로티의 음악을 제게 들려준 거예요.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파바로티. 네, 그래서 그 음반에 이제 뭐 오솔레미오라든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런 거가 거기에 막 노래가 있었어요. 그 전성기 때의 그 파바로티의 그 보이스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비창 이런 것도 들었고 쇼팽의 이제 야상곡, 아하. 녹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막 교향곡도 막 듣게 되고. 네. 클래식 그렇게. 음악에 매력에 푹 빠지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클래식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이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음악 영화는 아닌데 제목이 클래식에서 온 것이에요.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제목이 파반느라는 건데 네. 자, 파반느라는 것도 음악 장르인데요. 16세기, 17세기 이제 유럽에서 약간 유행하던 뭐 느린 춤곡 그러니까 왈츠는 좀 빠르고 경쾌한 춤곡이라면은 이 파반느는 약간 뭐 왕실에서 추었던 약간 느린 춤곡 이런 건데요. 이 영화의 원 제목이 소설인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고요. 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 그 동명 음악을 이제 가져온 것이죠. 네. 자, 라벨의 파반느가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서 착안된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음악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네, 음악을 모티브로 가진 그런 영화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파반느의 제목이 가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파반느가 일단 느린 춤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주 배경은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 창고 물품을 막 재워놓는 곳 있잖아요. 이곳이고 우선 이제 남자 주인공 중에 경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연이 좀 복잡해요. 아버지가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옛날에 엄마가 힘든 시절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이러다가 두 분이 사랑에 빠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잘생겼어요. 오. 그래서 무명 배우였는데 갑자기 막 유명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못생기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이게 스캔들 막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엄마를 버려요. 그리고는 재벌집 여인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록도 자연히 버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그 아버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건데 그 아버지를 상당히 원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영화에서는 이 경록이 아버지를 뭐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찾아가지도 않고요. 그냥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자 그래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주인공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변요한 씨가 연기를 했죠. 네. 근데 요한은 이 지하 주차장의 일종의 뭐 대장격이에요. 터줏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요한은 지하 주차장에서 일은 하지만 뭔가 묘한 매력을 가진 그런 친구예요. 또 들리는 이 주차장 요원들에게 도는 소문으로는 원래는 이 백화점 사장의 아들인데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다. 아하.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인지 문학도 많이 알고 있고 음악도 많이 알고 오. 그래서 요한은 첫 출근한 이 경록을 딱 보고 야 너는 이제 내 친구 자격이 있어 막 그래요. 오. 그 경록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그 데이비드 보위라는 이제 락 밴드의 보컬이죠. 유명한. 네. 그 티셔츠를 경록이 입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걸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요한도 이제 그걸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데이비 보이라는 락 가수를 좋아하는 그것이 이제 공동 관심사가 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청춘과 자유 그런 거 상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요. 고화생이 주연한 미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미정. 네, 지하 주차장, 창고 여기서 물품 관리 뭐 이런 거를 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록이 우연히 뭐 물품을 가지러 갔다가 컴컴한 데서 일하는 미정을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네. 근데 이 미정은 백화점 모든 직원들 사이에 약간 왕따 같은 존재예요. 밥도 따로 먹고 그 어떤 사람도 미정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다른 이유는 없고 미정이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못생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정은 시대를 약간 초월한 듯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백화점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뭐 화장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님들 대하니까요. 네. 근데 미정은 뭐 옷도 약간 60년대, 70년대 스타일 같이 입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거죠. 네.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약간 독특한 혹은 뭐 외계인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록이 이런 미정에게 마음이 같은 거죠. 요한은 이제 이 경록이 미정을 좀 좋아하는 듯 눈치를 채요.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이제 낡은 치킨집, 호프집으로 불러내는데 근데 경록에게 이제 충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 미정에게 잘해주지 마. 그건 동정이야 임마 이러면서 그게 더 나빠. 잘해주다가 버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하. 실제로 경록의 마음이 그런 것인지 어쩌면 뭐 단순 호기심 같은 것인지 어떤 건가요? 이 영화의 특징이 이런 대사 같은 걸 그래서 암시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해주다가 버리는 것.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인 거에 이런 걸 잘 보는 게 이 영화를 잘 보는 방법인데요. 네. 어쨌든 그 경록은 뭐라고 할까 이 영화에서 좀 경록도 약간 일반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리는 것은 경록의 아버지가 잘생겼었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못났다는 이유로 버렸잖아요. 네. 경록도 사실 아빠를 닮아가지고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경록은 그 잘생긴 아버지를 좀 싫어하죠. 그렇죠. 어머니를 버렸으니까. 자기를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안목 중에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는 존재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미정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엄마를 닮았으니까. 네. 그 엄마에게 잘해주지 못한 그런 감정이 미정을 향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미정은 또 자신에게 잘해주는 경력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백화점 직원 그 누구도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마음을 잘 열지 않죠. 네. 왜냐하면 버려질까 봐 또 두려움.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할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이유가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미정의 상황을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누구도 날 잘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 남자 왜 잘해줄까? 딴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저는요 어릴 적에 경상북도 예천 아주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7살 때 아빠 엄마가 부산으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여기 시골에 살아면은 미래가 없다고 여기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문제는 나랑 상의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할머니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막 엄마 가지 마 이러고 막 울고불고 제가 막 난리쳤던 기억이 나요. 아, 어렸죠. 7살이면.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는 버스를 타고 그냥 가셨단 말. 왜 엄마 마음도 막 무너지셨겠죠. 무너지죠. 어린 아들 놓고.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일까 저는 그때 어린 나이니까 엄마에게 좀 버려졌다? 약간 이런 게 있던 거죠. 그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후로 누군가에게 뭐 부탁을 한다거나 혹은 이성에게 접근해서 뭐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버려질까 봐. 아하. 거절당할까 봐.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좀 돌아가면 미정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나 이제 경록이 아버지에게 자기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미정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청춘 멜로 영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파반느는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약간 팽배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경록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일하는 세라라는 그 여성도 경록에게 마음을 가져요. 잘생겼으니까. 하지만 경록은 그런 거를 좀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세라보다는 미정에게 마음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런 설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팽배한 외모적인 거, 외형적인 거 말고 그 사람의 내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이 또 이런 것에 집중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가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은 잘생겼잖아요. 네. 또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굉장히 잘생긴 걸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사셨고 성경에 보면 흠말 만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또 바리새파는 32살 예수님 보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늙으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태양빛에서 일을 하셨고 목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가난한 자들, 못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 좀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자, 이 파반느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걸 또 어떻게 품어내는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가 상당히 묵직한 메시지다 보니까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어갈 거죠? 네,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소목 오늘은 파반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